여러분은 두부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부가 잔뜩 들어간 장두부찌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반찬으로도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심지어 간식으로도 먹는 국민식 재료인 두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두부를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 바로 그 콩으로 만든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두부는 영양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도 효능이 뛰어난 식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두부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부의 대표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전립선암과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해주고 골다공증 및 폐경기 증후군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한번 걸리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그 뒤로 2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심장 질환인데요. 심장 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증가하는데 특히 70대 이후에 발병할 경우 사망률이 무려 80%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평소 콩으로 만든 두부를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노년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예방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콩이나 두부를 1인 분량씩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 및 사망 위험이 2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GMO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과거 2018년 수입 콩을 사용한 두부 7개 제품 중 6개에서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없이 유통되었다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GMO란 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농산물을 말하는데 본래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됐으며 작물의 성장 속도와 수확 기간을 조절할 수 있고 질병이나 해충 그리고 기후 조건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적은 농약과 비료만으로도 재배할 수 있어 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두부 역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이 용이한 GMO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GMO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독소를 발생하며 항생 물질 내성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프랑스 캉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였더니 그중 80%에게서 종양이 발생됐고 발견된 일부 종양의 크기는 탁구공만큼 컸으며 무게가 몸무게의 25%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GMO로 만들어진 두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생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반면 수입산에 대해서는 GMO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한 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GMO 표기된 식품을 찾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GMO 식품 섭취가 꺼려지는 분들은 국내산으로 만든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그야말로 완전 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두부의 원료가 되는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작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많이 섭취할 경우 몸 안의 요오드 성분이 빠져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로 부족할 경우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생성이 억제되어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체중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집중력 저하, 부종,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보다 하루 한 모 정도만 적당량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튀긴 두부, 즉 유부를 먹는 것입니다. 두부를 튀겨서 만든 유부는 흔히 먹는 유부초밥 외에도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음식 중 하나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특유의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유부는 영양소가 풍부한 두부로 만든 음식이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두부라도 기름에 튀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발생될 수 있어 되도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트랜스 지방이 우리 체내로 흡수될 경우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되고 치매 유발 혈전 생성, 당뇨병, 콜레스테롤 증가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부로 만들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맛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화방지제라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 자주 섭취할 경우 그 독성으로 인해 피부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음식은 되도록 피하되 드시더라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등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을 예방하고 특히 시금치의 엽록소와 엽산 등의 성분들이 각종암을 예방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다는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효능을 주는 시금치가 두부와 만나게 되면 오히려 독으로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하는 자연적인 화합물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옥살산이 두부에 함유된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란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수산칼슘이 우리 몸속의 신장이나 요로에 침착되면 결석으로 쌓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시금치를 조리할 때 끓는 물에 데치는 것도 옥살산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두부를 드실 때 참기름이나 참깨를 함께 곁들이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이라는 성분이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콩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질량과 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에 취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두부 속 칼슘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비타민 K가 풍부한 콩나물과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 K가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의 질량과 밀도를 높여 뼈 건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국을 끓일 때 그냥 콩나물만 넣는 것보다 두부를 썰어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밥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추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부에는 체내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 항체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신진대사 활동에 관여하는 영양소인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이 많은 두부를 부추와 함께 먹을 경우 부추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와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두 음식은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얼린 후에 먹는 것입니다. 생두부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8g 정도 되지만 얼린 두부는 100g당 약 50g 정도로 생두부보다 무려 6배 정도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린 두부가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이유는 두부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응축되기 때문인데요.
두부를 냉동 보관하게 되면 수분이 얼면서 두부 사이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영양소들은 그대로 응축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높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얼린 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각각 위생봉투에 담아 얼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요리할 때는 꽁꽁 언 두부를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서 조리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세요? 저는 콩나물 무침, 콩나물밥은 물론이고 특히 콩나물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도 자주 먹는데요. 회식 다음날 숙취 해결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콩나물 안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숙취의 주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켜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메티오닌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간 손상을 막아줌과 더불어 간 기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분과 결합하게 되어 배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장에 묵어있던 숙변이 시원하게 배출되게 유도해줍니다. 콩나물은 비타민C, 단백질, 철분 또한 가득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적혈구 수치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철분 및 비타민C 성분이 헤모글로빈 생성을 도와주어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레시틴 성분은 뇌 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기억력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기억력 상승 그리고 인지 능력 상승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콩나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콩나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다량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신장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옥살산 칼슘의 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석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작은 결정체가 신장에 쌓여 형성된 것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될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 칼슘 결석은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 함유 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는 대신 각각 다른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옥살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일부가 제거되므로 결석 형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철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인체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피로,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토마토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토마토를 먹기 전 최소 12시간의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이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기능을 저해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콩나물 역시 고이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어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로와 체중 증가, 우울증 그리고 추위에 민감해지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콩나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해조류처럼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를 데치거나 요리하여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활성이 줄어들어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콩나물의 비타민 B군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여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는 콩나물의 비타민 B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콩나물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과 콩나물의 조합은 여러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샐러드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비빔밥이나 미국의 샐러드에서는 당근과 콩나물이 자주 사용되며 이 조합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양도 매우 풍부한 환상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콩나물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와 콩나물의 조합은 한국의 전통 요리인 나물무침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물무침은 다양한 채소를 함께 조리해 섭취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건강에 큰 이점을 줍니다. 특히 빈혈 예방을 위해 비타민 C와 철분이 함께 작용하는 이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비타민 C는 콩나물의 철분 흡수를 돕고 두 채소 모두의 항산화 특성은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채소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와 콩나물을 함께 사용한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색상이 화려한 파프리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요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잡채나 중국의 볶음 요리에서는 파프리카와 콩나물이 자주 함께 사용되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조합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부추 좋아하세요? 저는 부추를 너무 좋아해서 부추 겉절이, 부추전은 물론이고 감자탕이나 돼지국밥을 먹을 때도 부추를 듬뿍 넣어서 먹는답니다. 부추는 한 번만 종자를 뿌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기에 한 해에 무려 4번이나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위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대장 용종과 암 해결에도 훌륭하며 간에 묵은 독소를 몰아내어 오장 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으뜸입니다. 정구지, 줄, 솔이라고도 불리는 부추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주는 건강식 재료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흐릿한 눈의 시야를 밝혀주고 간의 독소 해독과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독의 왕이라 불리는 이런 부추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부추의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부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으니 부추로 전을 만들어 드셔도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름 가득 넣고 바삭하게 튀긴 부추전은 정말 맛있지만 사실상 영양적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의 경우 비타민과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모두 열에 매우 약한데요. 부추의 영양 성분은 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파괴되니 고온에 튀기듯 굽지 말고 꼭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부추전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름은 모두 오메가6 기름이고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암과 치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튀기듯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부추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몸속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해도 기름 가득 구운 전으로 염증을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추를 기름에 볶으면 영양 흡수율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영양 흡수율이 올라도 고온에서 가열하면 모두 다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건강한 기름을 부추와 함께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어떤 지방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부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 적절한 영양소. 둘째, 산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건강한 혈액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곳곳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혈액인데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큰 탈이 나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바로 나쁜 피인데요. 피에 지방과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끈적끈적해진 피가 바로 이 나쁜 피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피는 어떤 것일까요? 맑고 멈추지 않으며 잘 흐르는 피를 말합니다. 부추가 바로 이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부추를 드셨을 때의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기적의 혈관 청소부 황화 알릴입니다. 슈퍼푸드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그 기적의 성분이 놀랍게도 부추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피가 뭉쳐서 생긴 어혈의 독을 풀어주니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인데요. 게다가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막아 혈액 자체를 묽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드시는 처방약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부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선한 피를 뇌로 전달해주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주니 기억력과 뇌 건강을 쑥쑥 올려준답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오리고기의 지방산과 부추의 황화 알릴이 함께 작용하여 비타민 흡수율을 무려 10배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오리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이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오리고기에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성질이 차가워서 배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니 더더욱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리고기를 드실 때 꼭 부추와 함께 드셔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부추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리고기는
오리고기의 찬 기운과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드시면 위와 장점막에 자극을 주고 통증을 일으키며 소화 불량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열은 가슴과 명치 부위에 뭉치기도 하고 머리로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열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고기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뜨거운 소고기 대신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부추 안에 들어있는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이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즘 온몸이 찌뿌둥하니 팔, 다리, 몸 근육에 피로감이 있던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피로물질인 젖산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피로물질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부추 잎부분의 당질은 특히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가 매우 빠른데요. 피로를 회복해주는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함께 작용하면 흡수율을 무려 6배나 높여서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니 기력 충전의 으뜸과는 놀라운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부추가 냉증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 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 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은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주고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의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추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부추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칼슘이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부추 섭취에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추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그리고 간장입니다. 송송 썰은 부추를 된장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은 특히 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부추에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눈 건강에 으뜸인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몸에 좋은 슈퍼푸드 호박의 20배 배추보다는 무려 8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몸속 세포를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서 눈과 장기의 기능을 높여주고 악성 종양과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바로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갖고 있는 콩과 두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콩이 재료가 되어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발효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르게 되는 형태로 변한 된장과 간장도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또 부추의 칼륨이 된장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부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최근 독소 해독과 디톡스에 좋은 음식들이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독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이죠. 심지어 80%나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철분을 포함한 미네랄의 구성이 완벽하게 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나는 통로인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니 이보다 해독에 좋은 보약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간에 정말 좋습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 성분을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지친 간을 위해 부추를 꼭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간해독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부추의 간해독 효능 그리고 식초의 산성과 폴리페놀이 함께하면 살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몸속의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산소 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산소랑 함께 짝으로 몸속에서 다니는데요. 부추가 맑게 정화한 피가 온몸 곳곳에서 살균 정화 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부추 무침과 겉절이에 식초를 꼭 살짝 곁들여 맛과 해독 효능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고추 좋아하세요? 저는 고추로 만든 반찬이나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모두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삭하고 매운 청양고추를 생으로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입안이 얼얼해지면서 깔끔한 느낌이 정말 일품이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이죠. 고추에는 놀랍게도 사과의 18배나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의 최고인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의 노화도 방지해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고추의 매콤한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여름철 잃기 쉬운 식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경통 및 관절염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능까지 있을 뿐더러 평소 몸이 차서 소화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추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쌈장입니다. 아삭한 고추를 쌈장에 푹 찍어 먹으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에 활기까지 불어넣어주니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건강에 참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이렇게 고추를 찍어 드시는 것은 사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쌈장에 가득한 나트륨과 설탕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인공조미료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가득한 양의 비타민C,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풋고추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오렌지와 비슷한 양인데요. 이렇게 풍부한 비타민C로 인해 노화 방지와 피로회복부터 시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추에는 단백질과 지질, 식이섬유, 칼슘 등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이 정말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최고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실제로 암 예방 10대 수칙 중에 된장을 꼭 섭취하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쌈장 속의 된장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쌈장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설탕이 고추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고추를 쌈장과 함께 드시면 그만큼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나트륨과 설탕 섭취는 노폐물 배출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단은 이미 소금과 설탕이 많은 반찬과 과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최근 물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는 다이어트 방법이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다이어트의 특효약이라고 알려져서 드셨겠지만 이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고추는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실제로 활명수와 같은 소화제의 원료로 쓰일 만큼 소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의 캡사이신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뇌세포막이 산화되고 노화되면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고추를 드시면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추는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캡사이신의 섭취는 위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고 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식초와 드시면 부작용은 더욱 더 위험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이어트를 위해 공복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고추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운맛을 즐겨 드시는 분들에 따라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매운맛의 부작용으로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고혈압 약인 에이스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기침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추를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에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타틴은 고추에 가득한 베타카로틴 성분과 상충되고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고추를 드신다면 약을 섭취한 후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고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볶음에는 고추가 빠질 수 없는데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멸치와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한층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멸치와 고추는 맛에서만 궁합이 좋을 뿐 아니라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멸치에는 칼슘을 비롯하여 인이라는 무기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과 효소를 활성화하여 활력 가득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멸치와 고추를 함께 드시면 고추에 가득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멸치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데요. 멸치의 지방 성분이 고추에 함유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를 최대 8배까지 끌어올려 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고추와 멸치가 찰떡궁합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고추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멸치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영양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또한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노화 방지까지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와 고추의 조합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탈모 개선을 위한 기적의 식단입니다. 이는 두부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고추의 주요 항암 물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 자체에도 항암 효과를 지닌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와 함께 드시면 고추의 항암 효과를 최대 10배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고추의 캡사이신은 머리카락의 모세포를 활성화하여
탈모 예방을 비롯해 머리카락의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추와 두부를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가지입니다. 국민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압과 당뇨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의 망막 구성 성분인 로놉신을 만드는 역할을 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시력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와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 개선과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전이를 방지하는 강력한 효능까지 발휘됩니다. 또한 콩팥에 열을 내려주어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지와 고추를 함께 볶으실 때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항산화 효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포도를 정말 좋아해서 가족과 수다를 떨며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금세 한두 송이쯤은 뚝딱 사라지는데요. 포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고 여름이 제철인 포도는 달콤한 향과 맛이 함께 어우러져 인기가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득해 항산화 과일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포도는 예로부터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각종 비타민과 몸에 좋은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탁월하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포도를 더욱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에 대한 최근 논문에는 포도를 매일 섭취하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주의력, 기억력,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관절염, 두통, 체중 증가 등 신체의 만성염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줄여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포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포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포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해산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산물과 함께 와인을 드시기도 하고 또 후식으로 포도를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에는 포도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포도나 와인을 드셨을 때 혹시 덜 익은 감을 드셨을 때처럼 떫은 맛을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때문인데요. 탄닌은 우리 몸속 중성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체중 감량에 정말 좋습니다. 더 나아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몸속의 만성염증을 해소해주니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합니다. 또한 탄닌은 몸속 독소를 해독해주고 살균해주는 강력한 작용도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이 풍부한 포도를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영양성분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선이나 새우,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포도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영양가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함유된 칼슘과 포도의 탄닌이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위를 자극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산물에도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닌이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담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계 소화기관의 염증, 그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와 해산물을 같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상극인 경우는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먹는 음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방약과 상충 효과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약과 포도 역시 함께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약의 성분은 칼슘의 배출을 막고 혈압을 내려주며 흡수되고 남은 불필요한 양은 체내에 있는 요소에 의해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약과 포도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남아있는 고혈압약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이 필요 이상으로 몸속에 흡수되고 체내의 혈압을 낮춰주는 약성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간의 대사작용을 저해하고 과도하게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와 고혈압약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포도를 먹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전후 한두 시간 내에 포도 섭취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당의 함량이 매우 높은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생포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의 잘못된 섭취법은 포도 껍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를 드실 때 혹시 포도 껍질을 빼고 드시나요? 이럴 경우 포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모두 챙기실 수 없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에는 포도 알맹이에는 없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껍질에서 발견된 이 레스베라트롤은 외부의 독성을 방어하는 성분으로 우리가 섭취할 경우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이 기적의 성분은 특히 몸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미 악성으로 진행된 세포만을 선별해서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을 높여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지혈증과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따라서 포도를 드실 때는 포도 껍질도 같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포도는 여름철 과일이고 사과는 가을 대표 과일이라서 궁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포도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생각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 때문인데요. 사과의 퀘르세틴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호흡장애, 기억력 증진에 탁월한 기적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포도 역시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특히 포도의 살신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찌꺼기를 분해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좋은데요. 따라서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과 포도의 카테킨이 만나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포도와 사과를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천연 이뇨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이뇨작용이 뛰어나고 소변을 촉진하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포도 역시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칼륨은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또한 해독 작용이 뛰어나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간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와 수박이 만나면 수박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포도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육류입니다. 포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나 심장 질환을 억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외농업과 식품화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류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독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유독 물질은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 산화 물질로 말론다이알데하이드와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가 이 유독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폴리페놀이 이 두 가지 유독 물질이 소화기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포도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으로 산성인 고기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고기를 드실 때 와인을 함께 곁들여 드시거나 후식으로 포도를 드시면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도의 효능으로는 암 예방,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 심혈관 질환 예방, 빈혈 예방과 여름철 기력 보충, 체지방 감소 그리고 노화 방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의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는 포도 껍질을 버리고 먹는 것이 있었으며 포도와 상극인 음식에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 포도와 고혈압약을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으며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가급적 생포도를 섭취하는 게 좋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궁합이 좋은 수박, 사과, 육류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된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포도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몸에 좋은 포도 잘 챙겨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부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